안녕하세요. 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영어책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 속해 있는 영어 노출 환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탈목표 독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겠지. 6개월이 지나면은 AR 지수가 여기쯤은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내려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들이 키 크는 거에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돼지고기를 사서 혹은 소고기를 사서 요리를 해서 아이에게 구워주었어요. 오늘 아이가 이걸 참 잘 먹고 나면은 내일 0.5cm는 분명히 커 있을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키를 재보면 0.5cm가 당연히 커 있지 않죠.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어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과정과 혹은 그 읽은 행위가 바로바로 결과로 나타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될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아이의 영어 실력이 부모님이 기대한 그 이상으로 커져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매번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기대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하게 되면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충족이 될 때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걸 하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만족감도 있을 것이고, 아이를 포함하여 부모님의 성취감도 아주 크고, 또한 자신의 교육 방법에 대한 확신도 아주 높아지겠죠.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것을 실천했을 때 그게 처리되어서 아이의 역량으로 발휘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모님도 쉽게 그 의지가 꺾이기 마련이고요. 아이도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의 눈치를 서서히 보게 됩니다. 이게 막 대놓고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내가 이걸 해야지 부모님이 만족을 한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잘 못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뭔가 기쁜 표정이라든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 라는, 뭔가 좀 시큰둥한 표정을 보인다라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은연중에 이게 장기가 누적이 되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노출 환경이라는 게 더 이상 지속이 되지 못하고 부모님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아이도 서서히 밀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쯤 되면 이제 챕터북을 무조건 읽어야 되겠다, 이쯤 되면 문자를 읽어야 되겠다, 이쯤 되면 리더스북은 이런 수준이 되어야지 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보다는 아이가 현재 읽을 수 있는 책의 수준을 포함해서 살짝 더 높거나 살짝 더 낮은 수준을 골고루 활용하다 보면은 아이의 영어 역량은 이미 많이 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어떤 기대나 목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전체 틀이라든가 영어 노출 환경의 순서나 그런 큰 목표 정도는 세워두는 것이 좋겠지만, 매번 단기적인 혹은 단중기적인 이런 목표를 통해서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참아야 될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도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다량의 책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영어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그 두 번째 환경은 바로 이해도 확인을 지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도 확인을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 보이죠? 자, 그리고 이 만화에 영어가 쓰여 있죠. 그런데 문장이 짧은 문장도 있지만 은근히 긴 문장들도 다수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효린이가 이거 그림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다 읽고 있다고? 그림이 재밌어서 보는 거겠지. 생각보다 물어보면 모를걸?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내가 봐도 좀 어려운데 내 아이가 과연 이것을 이해하고 있을까? 라는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말씀이 당연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이 좋아서 볼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서서히 글이 많아집니다. 이 시리즈가 한 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1권도 보고 2권도 보고 3권도 보고 4권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책도 또 1, 2, 3, 4권 보고요. 또 다른 책도 계속해서 이어서 보는데 그거를 항상 그림만 보고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오늘도 30분 이상, 내일도 30분, 40분 이상, 모레도 30분에서 혹은 1시간 사이. 사실 30분 이상이라고 하면 다량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런 그림만 본다고 쭉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그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이해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 책이라는 것은 그림이 있고 거기에 글이 잘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림이 좋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서서히 누적됨으로써 아이가 영어를 반 이하로 이해를 하면서 쭉 계속해서 독서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즉 일정 수준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책을 잘 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챕터북이라고 합니다. 이런 챕터북은 글로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보면은 약간의 그림이 이렇게 살짝 가미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림이 많지 않고요. 또한 대부분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챕터북을 하루에 30분 이상씩 앉아서 읽을 확률은
거의 희박하거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책을 하루에 30분 이상씩 보고 있는데 이게 이해도가 반 이하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 큰 흐름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면은 한 5분 보다가 5분도 채 앉아있기 힘들겠죠.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 보다가 에이 재미없어, 에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반응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재미있다 혹은 재미가 있어진다라는 그런 이렇게 진실의 미간을 찌푸리면서 혹은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몰입해서 보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아이의 이해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해도는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렉사일 지수라든가 AR 지수를 많이 활용하죠. 영어 글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수입니다. 렉사일 지수, AR 지수. 그런데 이 렉사일 지수든 AR 지수이든지 간에 이 지수는 아이의 이해도를 75%에서 80%를 가정해서 산정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그 책을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닐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한 70%에서 80%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믿고 맡겨두면 됩니다. 당연히 조금은 그냥 흘러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대다수의 것들을 아이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 책을 충분히 잘 소화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잘 보고 있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왠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한테도 어려운데 이걸 내 아이가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혹은 이걸 아이가 과연 이렇게 그리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혹은 우리가 흔히 AR 퀴즈라고 하죠. 책을 읽고 나서 푸는 그런 문제들을 매번 시행을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을 읽는 건 좋은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또 오늘 문제 풀어야 되잖아. 책을 읽고 나면 항상 엄마가 이런 거 묻던데 오늘 이거 안 읽을래? 그냥 이거 안 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귀찮은 거 없잖아. 부모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책을 읽고 나서 매번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무엇이 높아지겠습니까? 이 심리적인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어떤 베스트셀러나 자기계발서나 육아서나 교양서를 읽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책을 읽고 나서 매 챕터나 혹은 매 권마다 어떤 문제가 따라온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초에 책을 구매하지 않으시거나 독서를 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들, 그게 AR 퀴즈이든 부모님의 질문이든 간에 사실은 아이의 영어에 있어서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개입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심리적인 장벽을 높여주고 아이가 처음에는 한두 번은 부모님이 물으니까 혹은 이 퀴즈가 있으니까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내가 이걸 왜 풀어야 되지? 주객이 전도되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 퀴즈를 위해서 책을 읽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보고 있다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푹 내려두시고 아이가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재밌는 책을 꾸준하게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런 것을 쭉 이끌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최소한의 독후 활동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영어 책을 읽고 나서 독후 활동을 하는 것 때로는 아주 유의미하고 또한 아이들도 재밌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매 책을 읽은 후에 독후 활동이 매번 따라온다면은 이 또한 퀴즈를 푸는 것처럼 아이 입장에서는 무언가가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책을 읽고 나서 그림을 그려서 이 주제를 한번 표현을 해본다. 책을 읽고 나서 아이의 말로 느낀 점을 적어본다. 책을 읽고 나서 만들기를 매번 한다라는 거, 어떨 때는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책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활동이 조금 더 비중이 커지면서 혹은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활동들이 조금 더 크게 자리 잡으면서 영어 독서량이 오히려 조금 더 감소하는 그런 경향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후 활동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정말 필요할 때만 하고 매번 챙겨서 하는 것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영어 책에 빠지게 하는 그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영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냐 하면요, 바로 책 선택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AR 지수가 2.7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AR 지수가 2.7이라는 것은 이 책의 난이도가 미국 초등학교 2학년 7개월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3.6이라고 한다면 미국 초등학교 3학년 6개월 수준의 글의 난이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R 지수로 2.7인데요. 아이가 이 책을 매우 잘 보는 거예요. 내가 잘 골랐네. 내가 고른 이 스누피라는 거, 이게 아이에게 좀 잘 먹혔구나. 아이가 재밌어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난이도도 딱 잘 맞구나. 자,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2.7을 잘 읽네. 그러면 그 다음 책은 2.8이나 한번 2.9를 시도해볼까? 아이가 잘 읽을 수 있는 수준이 2.7이니까 살짝, 아주 미묘하게 살짝 더 높은 거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2.8이나 2.9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 잘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고른 게 또 잘 맞네. 또 어떤 특정한 책이 아이에게 잘 맞다는 것이죠. 2.9가 잘 맞았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이 수준에 머무르거나 혹은 더 쉬운 책을 줍니까? 더 쉬운 책을 고르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일부러 그렇게 고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다수의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2.9를 잘 읽으니까 이번에는 한 3.0, 드디어 3점대 한번 시도해보자. 2.9나 3.0이나 비슷해. 그리고 살짝 더 어려워지는 거는 크게 아이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3.0이나 3.1을 시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책을 읽어보니까 또 잘 읽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잘 읽네 라고 하면서 또 3.1을 잘 읽으니까 3.2나 3.3을 주게 되고, 이렇게 레벨은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어느샌가 수평 읽기, 즉 동일한 난이도에서 잘 다져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지금 속도를 쫙 내어서 흔히 진도 나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 혹은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 구멍이나 약점이 서서히 커지게 됩니다. 또한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높지 않고요, 보통이거나 낮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게 시간이 쭉 누적이 됩니다. 한 2년 3년이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번 부모님께서 권해주시는 이런 책을 아이가 잘 소화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항상 어때요? 책이 어렵다는 것이죠. 엄마가 주는 책을 어떨 때는 이렇게 이해도 하고, 만약에 AR 퀴즈를 푼다면은 그런 퀴즈도 뭐 정답률이 80% 이상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의 정말 그 주관적인 느낌을 보자면은 항상 쉬운 책은 없는 거예요. 매번 부모님께서 권해주시는 책이 조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영어 책 자체는 어렵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어 자존감이나 혹은 영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막 나는 잘한다 라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보통이거나 혹은 낮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책을 선택할 때는 영어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조금 어려운 책, 아이에게 딱 맞는 책, 살짝 쉬운 책을 섞어서 읽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이의 주관적인 그 느낌이나 자기 효능감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책은 약간 어떨 때는 도전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딱 맞는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좀 더 그 구멍을 잘 메우고, 또한 우리가 이 영어 책 한 권을 잘 읽었다고 해서 아이가 그 수준인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폭넓게 어휘를 습득하고 학습하고요, 또한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정확한 영어를 접하고 구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런 많은 트레이닝이나 많은 영어 노출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양을 채우면서 또한 약간 더 쉬운 책을 읽으면서 영어 독서 읽기가 재밌다, 자신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팍팍팍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독서를 이어가야만이 아이도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 그 강한 엔진을 가지고서 독서를 쭉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영어 독서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영어책이 재밌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이에게 실천하시면서 아이 스스로 영어책을 뽑아들고 찾고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